Je trouve ça vraiment incroyable que genre c'est leur routine, c'est leur culture, c'est comme ça pour eux, genre spending time together this way and having so many outdoor activities. 개. 비행기가 취소되고 짐이 통째로 사라지고 속옷도 없이 한국 땅을 밟은 두 프랑스 여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두 사람의 표정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환해졌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 모든 고난을 한 방에 날려버렸기 때문인데요. 오늘 소개할 주인공은 프랑스 출신의 뷰티 크리에이터 리사와 그녀의 친구 딜라입니다. 두 사람은 서울 열흘 여행을 계획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출발했지만 그 시작부터 범상치 않았습니다. 비행기는 출발 전날 밤 1시에 갑자기 취소 통보를 받았고 독일을 경유해 이스탄불에서 다시 탑승해야 하는 황당한 상황이 펼쳐졌는데요. 하루가 넘는 이동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한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또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짐이 없었습니다. 수험을 찾는 곳에 두 사람의 캐리어가 아예 도착하지 않은 것인데요. 다음 비행기편으로 배송해주겠다는 직원의 말에 리사는 속으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속옷도 없고 갈아입을 옷도 없는 상태로 한국의 첫날이 시작된 것이죠. 보통 이런 상황이면 여행 분위기 자체가 엉망이 될 법도 한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보안 직원은 두 사람의 숙소 정보를 받아두고 짐을 직접 배송해주겠다고 했고 실제로 캐리어는 그날 밤 숙소 앞까지 도착했습니다. 유럽이었다면 어쩌면 짐을 영영 못 찾았을지도 모를 일이었는데 말이죠. 프랑스 파리 공항에서 짐을 잃어버리면 보통 며칠씩 기다리거나 직접 공항으로 다시 나가야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숙소 문 앞까지 가져다 준 것이죠. 어찌됐든 짐 걱정은 잠시 접어두고 두 사람은 일단 배를 채우기로 합니다. 처음 향한 곳은 숙소 근처 세븐일레븐. 한국 편의점을 처음 경험한 딜라는 문을 열자마자 완전히 다른 세계를 마주하고 말았는데요. 뜨거운 물이 나오는 온수기, 전자레인지 벽 한 면을 가득 채운 음료, 냉장고에 쪄서 바로 먹을 수 있는 각종 즉석 음식들. 딜라는 한국 편의점에서 자신이 평생 찾아왔던 걸 드디어 발견한 것 같다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프랑스의 편의점은 사실 한국과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하루 종일 운영되는 곳도 드물고 즉석 조리 음식을 파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담배와 음료 몇 가지가 전부인 경우도 많죠. 그런데 한국은 새벽 2시, 3시에도 도시 어느 골목을 가도 불이 환하게 켜진 편의점이 있고 거기서 라면을 끓이고 즉석밥을 데워 먹고 심지어 맥주 한 캔까지 곁들일 수 있습니다. 두 사람에게는 그 자체가 이미 충격이었습니다. 다음날 본격적인 서울 탐험이 시작됩니다. 지하철을 처음 타게 된 두 사람은 역 안에서 또 한 번 멈춰서고 맙니다. 방향을 몰라 헤매는 와중에 옆을 지나가던 한국인 여성에게 길을 물었는데 그녀는 그냥 알려주는 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목적지 역까지 직접 데려다 줬습니다. 낯선 외국인 둘이 길을 묻자 아무 말 없이 자신이 가던 길을 잠시 멈추고 두 사람을 역 앞까지 안내해 준 것인데요. 리사는 이 장면을 두고 말 그대로 할 말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유럽 여행을 꽤 많이 해본 리사에게도 이렇게까지 도움을 주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실제로 파리 지하철에서 관광객이 길을 물으면 바쁘다며 지나치거나 짧게 손가락으로 방향만 가리키고 가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아예 함께 걸어서 입구까지 데려다 줬으니 리사 입장에서는 이게 현실인지 의심될 수밖에 없었죠. 한국인들의 이 자연스러운 친절함이 두 사람에게는 한국에 대한 첫 번째 깊은 인상으로 남았습니다. 또 하나 두 사람을 놀라게 한 장면이 있었는데요. 카드 결제가 안 됐을 때의 일입니다. 식당 앞 가판대에서 음식을 주문했는데 카드가 먹통이 됐고 옆에 있던 한국인 커플에게 대신 결제해달라고 부탁했더니 그 자리에서 바로 응해줬다는 것이죠. 심지어 거스름돈을 받으면서도 굳이 받을 필요 없다며 손을 내저었다고 합니다. 프랑스에서 이런 부탁을 낯선 사람에게 했다면 열의 9은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을 겁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해주고 오히려 잔돈도 됐다고 하는 것이죠. 길거리 음식 탐방도 빠질 수 없었습니다. 홍대 거리를 걷던 리사가 치즈 콘도그를 처음 집어들었는데요. 5,000원, 5,000원짜리 치즈 콘도그를 한 입 베어 문 리사는 순간 표정이 굳어버리더니 곧바로 한 입을 더 베어 먹습니다. 치즈가 줄줄 늘어지는 비주얼에 맛까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이 정도 퀄리티의 길거리 음식이면 최소 5유로, 우리 돈으로 7,000원에서 8,000원은 줘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세 유로에 이게 가능하다는 것이 두 사람에게는 충격이었죠. 그런데 이 거리에서 두 사람이 가장 신기해한 것은 음식 가격이 아니었습니다. 길거리 한쪽에 아무렇게나 놓인 무인 판매대였는데요. 물건이 가득 쌓여 있는데 주인도 없고 계산대도 없고 감시 카메라도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딜라는 자기 나라였으면 10분도 안 돼서 전부 사라졌을 거라며 한국이 얼마나 서로를 믿는 나라인지 새삼 느꼈다고 했습니다. 프랑스
프랑스는 물론이고 많은 유럽 국가에서 이런 식의 무인 판매는 도심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물건을 내놓는 순간 없어지는 것이 당연한 환경에서 자란 두 사람에게 아무도 가져가지 않는 이 풍경은 단순한 신기함을 넘어선 진짜 충격이었습니다. 쇼핑도 빠질 수 없었습니다. 올리브영에서 한 가방 가득 화장품을 쓸어 담고 성수의 빈티지 숍에서 데님 재킷을 발견하고 맞춤 가죽 지갑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리사가 여행 전부터 가장 기대했던 것이 드디어 등장합니다. 바로 퍼스널 컬러 진단이었는데요. 8만원, 약 50유로의 전문가가 드레이프를 하나하나 바꿔가며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색상 계절을 분석해주는 이 시스템은 한국에만 있는 독특한 문화입니다. 결과가 나오는 순간 리사가 내뱉은 말은 이제 살 것 같아요 였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이런 개념 자체가 생소합니다. 백화점 뷰티 카운터에서 파운데이션 톤을 추천받는 게 전부인 나라에서 온 두 사람에게 자신의 얼굴에 어울리는 색의 방향성을 전문가가 50분 동안 분석해준다는 것은 그야말로 별세계 이야기였습니다. 진단 후 리사는 그동안 자신이 왜 어떤 옷을 입으면 얼굴이 떠보이고 어떤 색은 이상하게 안 어울렸는지 처음으로 이해가 됐다고 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코리안 바비큐 차례가 왔습니다. 두 사람이 고깃집 자리에 앉자마자 직원이 고기를 직접 구워주기 시작했는데요. 딜라가 고기 굽는 집게를 혼자 다 차지해버리는 바람에 리사가 항의하는 장면이 한동안 이어졌습니다. 서로 더 먹겠다며 웃고 떠드는 두 사람의 모습이 어찌나 자연스럽던지 마치 오래전부터 이 문화에 익숙했던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사실 코리안 바비큐는 요즘 프랑스에서도 꽤 알려진 편입니다. 파리 13구 한인타운에도 고깃집이 여럿 있죠. 그런데 리사는 현지에서 먹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숯불 냄새와 지글거리는 소리, 직원이 직접 구워주는 서비스, 그리고 반찬이 끝없이 채워지는 이 경험은 파리의 한 식당에서는 느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한강도 빠질 수 없었습니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 돗자리를 깔고 누운 사람, 혼자 책을 읽는 사람, 각자의 방식으로 강변을 즐기는 서울. 사람들의 모습을 본 리사는 강가에 돗자리를 펴고 그대로 드러눕고 말았는데요. 리사가 가장 크게 감탄한 부분은 한강의 규모나 야경이 아니었습니다. 매트와 테이블을 빌려 앉아 음식을 시켜 먹고 자전거를 빌려 타고 심지어 돗자리에 누워 낮잠을 자는 이 모든 게 서울 사람들에게는 그냥 평범한 주말 오후라는 점이었죠. 프랑스의 생강 주변에서도 피크닉을 즐기긴 합니다. 그런데 편의시설이나 이용 환경의 수준은 한강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도심 한가운데 이렇게 넓고 쾌적한 강변공원이 무료로 개방돼 있고 누구나 와서 원하는 방식으로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 리사는 이게 그냥 한국의 기본값이라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두 사람은 경복궁을 찾았고 한복을 입고 경복궁을 거닐었습니다. 비행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도 두 사람은 한국에서의 마지막 기억을 최대한 붙잡고 싶었습니다. 비행기 취소 하루가 넘는 이동, 짐 분실이라는 최악의 출발을 했던 두 사람이 열흘 뒤 꺼낸 말이 내년에 또 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내년 항공권을 검색하고 있다고 했죠. 결국 이 여행에서 두 사람이 진짜로 발견한 건 관광지의 화려함이 아니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목적지까지 직접 데려다준 한국 여성의 친절함, 카드가 안 되자 선뜻 대신 결제해준 옆 테이블 커플, 편의점 한 곳에서 새벽에도 다 해결되는 편리함, 그리고 도심 한가운데 강변 돗자리 위에서 그냥 누워도 좋았던 서울의 일상까지 우리에게는 너무 당연한 것들이 이 두 사람에게는 다시 오고 싶은 나라를 만드는 이유가 됐습니다. 익숙한 한국의 모습도 외국인의 시선으로 보면 새롭게 다가옵니다. 저 코레아가 함께한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계속 함께 해주세요.